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미국 검색 유니콘 기업 퍼블렉시티와 손잡고 대화형 검색 서비스 개발에 나섭니다. 검색을 통해 나오는 모든 페이지를 일일이 봐야 했던 불편을 AI가 필요한 정보만 골라 요약해주는 시대가 올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조이기에 따라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를 만났습니다.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습니다. 중형 SUV 시장이 나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가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르노코리아와 KG 모빌리티가 신차를 내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혼추족을 공략하기 위해 잇따라 간편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문을 닫는 식당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편의점이 그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이 미국 검색 유니콘 기업 퍼블렉시티와 손잡고 대화형 검색 서비스 개발에 나섭니다. 검색을 통해 나오는 모든 페이지를 일일이 봐야 했던 불편을 인공지능이 개인화된 맞춤 정보만 골라 요약해줄 전망인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 서울 SKT타워에서 퍼플렉시티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AI를 통한 대화형 검색으로 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검색 AI 기술이 현대인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퍼플렉시티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이제 AI 검색 경험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창업된 미국의 AI 스타트업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실시 중인데 한국 기업과 손잡은 건 SKT가 처음입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상호 투자와 공동 마케팅, ADA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들은 대화하며 검색할 수 있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The last 2 decades have been about search engines. What if you can just directly get an answer and go and ask a question instead of typing keywords? And the approach that we are taking to bring about this change is build an answer engine. SKT 자회사인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은 사용자 의도에 따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글로벌형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데 퍼플렉시티가 검색 파트너로 협력합니다. 또 퍼플렉시티는 SKT의 AI 개인 비서인 ADA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에 최적화된 검색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검색을 위해 SKT는 한국어 데이터, 문화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퍼플렉시티는 검색 엔진의 파인 튜닝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SKT는 퍼플렉시티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AI를 통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조이기에 따라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실수요자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에 당부했지만 관치금융 논란이나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자 대출 실수요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는 금융권 관계자와 실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존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자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상환액이 약 12조 원가량 된다며 해당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신규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한도 관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또 현재 은행권 대출 수요의 이금융권 쏠림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또 추석 전 은행장들을 만나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론을 논의하고 가계대출 정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 가계부채 급증세,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논란과 DSR 2단계 지연 책임론, 은행권 대상 주담대 금리 인상 압박 등 관치금융 지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시장이 나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가 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최근 르노코리아와 KG 모빌리티가 신차를 내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SUV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94만 3,779대. 이 중 SUV 차량이 53만 1,681대로 56%,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신차로 등록된 국산 승용차 상위 20개의 차종만 뽑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급별로 나눠보면 SUV 57.5%, 세단 28.7%, RV 13.8% 순. SUV 가운데서도 중형과 준중형 차급 SUV가 전체 상위 20개 차종의 35.8%를 차지했습니다. 중형, 준준형 SUV는 기아 스포티지와 소렌토, 현대 산타페와 투싼, 제네시스 GV70 차종이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르노코리아와 KGM도 중형 SUV 신차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KGM은 액티언,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신차 그랑콜레오스를 선보였습니다. 액티언은 신차 사전 예약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그랑콜레오스는 누적 계약 대수 16,000대를 돌파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기아는 소렌토 연식 변경 모델 더 2025 소렌토를 내놓았고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을 올 하반기 무렵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형 SUV의 인기는 캠핑과 차박, 낚시, 골프 등 야외 레저 활동이 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내 공간이 넓고 실용성을 갖춘 차급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 중형 자동차 업체까지 중형 SUV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혼추족을 공략하기 위해 잇따라 간편식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재료값 부담에 연휴 동안 문을 닫는 식당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편의점이 그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명절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 이른바 혼추족을 겨냥하는 겁니다. GS25는 오는 10일 추석 소불고기 전골 도시락을 출시합니다. 오미산적, 동그랑땡, 해물 부추전 등
명절 대표 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명절 도시락은 일반 도시락보다 16%가량 용량도 늘렸습니다. CU도 오는 10일 떡갈비를 담은 한가위 명절 도시락을 포함해 도시락 40여 종을 추석 연휴 동안 반값으로 제공합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최근 고물가 속 외식 부담이 가중되면서 올해 추석에도 편의점에서의 간편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도시락 등 편의점에서 준비한 명절 음식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올해 수확한 햅쌀로 만든 추석 명절 도시락 2종을 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고, 세븐일레븐은 맛잘알 배우 이장우와 함께 맛장우 도시락 명절 하이라이트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이딴 도시락 출시는 명절을 홀로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명절 특수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CU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 근처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도시락 매출이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할인 혜택과 상품 차별화로 명절 대목을 잡기 위한 편의점 업계의 간편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SKC가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자회사 SK 엠펄스의 파인 세라믹스 사업부 매각에 이어 CMP 사업부와 블랭크 사업부 매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 고부가 가치 소재 기업 SKC가 자회사 SK 엠펄스의 CMP, 블랭크 마스크 사업부 매각에 나섰습니다. 재무 건전성 제고 차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C는 한엔컴퍼니와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나 SK 엠펄스 사업부의 매각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SKC는 두 사업부를 따로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가치는 상각 전 영업이익 200억 원에 멀티플 20배를 적용한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SK 엠펄스는 SKC의 반도체 소재 자회사로 CMP와 블랭크 마스크가 주력 사업이고 테스트 장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SKC는 SK 엠펄스 지분 96.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MP는 웨이퍼에 형성된 방막을 화학적, 기계적으로 연마하는 공정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 마스크의 핵심 소재입니다. SKC는 지난해 인수한 ISC를 주축으로 반도체 소재 사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ISC는 반도체 출하 전 성능 검사를 위한 부품,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SKC는 SK 엠펄스 파인 세라믹스 사업부를 약 3,600억 원의 한엔컴퍼니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가에선 세일즈 앤 트레이딩 비즈니스가 빛났습니다. 증시 하락의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증권사에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사업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기업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 임직원들의 자리를 세일즈 트레이딩과 자산관리 담당 임직원들이 채웠습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시장금리 인하, 변동성이 큰 장세의 영향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미래에셋의 경우 S&T 운용수익으로만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도 497억 원으로 초대형 IB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운용수익을 낸 데 이어 1년 만에 149.6% 늘어난 1,2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전년 대비 S&T 실적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연봉킹인 이종석 유안타증권 이사의 경우 리테일 투자 전담 금융맨입니다. 이종석 이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리테일 개인 성과급 44억 900만 원을 받아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연봉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시 호황으로 주식 위탁 영업에 큰 수익이 나면서 6개월 만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상여금을 받은 것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연봉킹도 18억 1,300만 원을 수령한 안석철 S&T 그룹 대표입니다. 삼성증권에선 지난해 전체 증권사 연봉킹에 올랐던 강정구 삼성타운 금융센터 영업지점장이 다시 한번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리테일 위탁 매매, 금융상품 매매를 담당하는데 성과급을 합쳐 32억 9,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리테일과 운용 관련 성과를 인정받은 권동찬 트레이딩 본부장, 정한솔 운용이사, 문필북 광화문 금융센터장이 연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도 S&T를 필두로 트레이딩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장지수 펀드가 득세하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개발 부문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T에서 채권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ELS 해지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익 등이 꾸준히 나고 있지만 PF 부문은 분위기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과거 연봉 수령 상위권에 올랐던 IB와 부동산 임직원들의 이름은 당분간 증권사 연봉킹 순위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스케일업 전략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해외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 강화에 나섭니다. 하반기 정책자금 직접융자 규모를 2,700억 원 증액하고 위기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보전 등 금융애로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시중은행에서 민간 영역까지 협업 대상을 확장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진공이 중심이 되어서 기보, 모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금융과 수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강석진 이사장은 이처럼 중소벤처기업 경영 회복과 안정화를 비롯해 성장 유망 기업의 혁신 성장, 글로벌화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우선 성장 역량이 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글로벌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략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정책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화 정책 원팀 중심의 해외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 이사장은 생산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 대응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산학협력,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등 해외 우수인재를 유입해 활용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활용해 지역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 이사장 취임 후 중진공은 국정 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획득했고 글로벌 환경교제 대응을 위한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허가국을 확대하며 26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테키마는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와 캐나다, 유럽에 이어 영국에서 스테키마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국에서 제품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 앞서 영국에서 출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의 경우 올해 1분기 IQVIA 기준 87%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영국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유럽 내 대표적인 친바이오시밀러 국가이자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빠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로 영국 내 램시마 제품군과
유플라이마로 대표되는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 시장과 함께 스테키마가 속한 인플루킨 억제제 영역까지 확대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베그젤마, 트룩시마 등 항암제와 최근 영국에서 허가를 얻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글로벌 주요국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항암제, 골질환 등 다양한 치료제 영역에서도 신규 제품 허가 획득과 파이프라인 임상 절차에 돌입해 오는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LG전자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4에 참가해 LG 투명 올레드 TV로 수묵 추사가 거장의 작품을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프리즈는 아트바젤과 함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양대 아트페어로 이날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LG전자는 프리즈 서울의 2년째 공식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서도 미술가와 서울호 건축가 형제는 수묵추상의 창시자로 불리는 부친 고 서세옥 화백의 작품을 LG 투명 올레드 TV를 통해 재해석했습니다. LG 투명 올레드 TV가 국내에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전자는 전시장 입구부터 뒤편까지 한눈에 투과해 볼 수 있도록 작품을 겹겹이 배치해 마치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구성했습니다. 관람객은 입구에 위치한 반투명의 설치 작품부터 그 뒤로 나란히 놓인 각각 8대의 투명 올레드 TV와 8대의 올레드 앱으로 구성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노사의 단체 협약 교섭이 처음으로 결렬됐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한 데 이어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의 교섭 결렬과 노조의 진호위 조정 신청은 2018년 10월 노조 설립 후 처음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결렬 선언문에서 사측이 1년여 전부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을 본격화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조의 쇄신 요구 사항을 논의 불가로 통보하고 쇄신 자재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일부 안건으로 인해 결렬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문필 SK하이닉스 HBM PE 담당 부사장이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HBM3E의 완성도를 높인 후 고객 테스트를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통과했다고 뉴스룸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어 HBM PE 조직은 제품 개선점을 빠르게 찾아 양산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아 79주년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역사에는 늘 고객이 중심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시대에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강한 브랜드를 육성하고 글로벌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확장에 집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로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수입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벤츠의 지난달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33대로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현대차 그룹과 협업해 만든 다목적 무인 차량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 등이 집약됐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